저 천천히요. 이런 건 처음이라. 미안해요. 조심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러지? 힘들어요. 근데 멈추지는 말아줘요. 12년 연애 끝에 이별을 겪은 후 결혼의 꿈을 접은 45살 고영미. 천안 외곽의 고즈넉한 곳에 작은 펜션을 짓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른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운 52살 김경수.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작년에 아이가 결혼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천안으로 출장을 자주 오던 경수는 우연히 들른 한 펜션이 마음에 들어 계속 그곳을 예약하게 되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 평소처럼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그날. 늦게까지 체크아웃하지 않은 손님 때문에 객실을 정리하러 들어간 순간 45년 인생 처음 마주한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사건이 시작되고 말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펜션. 총 6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영미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조식 준비, 오전 11시 체크아웃 후 객실 정리, 오후 3시 체크인 손님 맞이, 그리고 저녁에는 정원 관리와 다음날 준비. 처음 펜션을 시작할 땐 꿈에 부풀어 있었다. 조용한 곳에서 손님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 12년 연애 끝에 홀로 남은 그녀에게 이곳은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고됐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특히 손님들의 예상치 못한 요청이나 돌발 상황이 생길 때면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했다. 그래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고단하지만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한 달에 2~3번은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건설회사 부사장 김경수. 천안 쪽 현장 감독과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 펜션의 204호실을 예약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조용한 그 방을 특히 좋아했다. 정중하고 깔끔한 사람이었다. 조식 때 만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체크아웃 할 때도 항상 잘 쉬었습니다 하며 미소를 지었다. 대부분의 출장객들이 이른 아침에 떠나는 것과 달리 그는 오후에 미팅이 많아 체크아웃 시간인 11시쯤 여유롭게 나가곤 했다. 영미에게 그는 그저 좋은 단골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오전 10시 30분. 영미는 체크아웃할 객실들을 확인했다. 101호, 103호, 205호는 이미 퇴실 완료. 하지만 204호실, 경수가 묵고 있는 방은 아직 체크아웃 표시가 없었다. 아, 맞다. 그분은 보통 11시쯤 나가시니까. 영미는 다른 객실 정리를 먼저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11시 30분. 다음 예약 손님이 오후 3시에 체크인 예정인데 객실 정리, 침구 교체, 청소까지 하려면 최소 2시간은 필요했다. 영미는 204호실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똑똑똑. 손님,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으신가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노크를 했다. 똑똑똑. 손님?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혹시 이미 나가셨나? 아니면. 영미는 잠시 고민했다. 보통 경수는 체크아웃 할 때 프런트에 들러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12시 40분.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영미는 인터폰 벨을 눌러봤다. 띠링띠링. 방 안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울렸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어떡하지? 다음 손님 올 시간이 다가오는데. 고민 끝에 영미는 마스터키를 꺼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로 했다. 딸깍. 문이 열리자 영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손님? 실례합니다. 체크아웃 확인차. 암막 커튼이 완전히 쳐진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침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아직 주무시고 계셨구나. 영미는 난처했다. 하지만 다음 손님을 위해 객실 정리를 해야 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어서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드신 건가? 망설이던 영미는 결국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침대 옆에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불렀다. 손님, 정말 죄송한데 일어나셔야 해요. 손을 뻗어 어깨를 살짝 흔들려는 순간 경수가 뒤척이며 이불을 걷어찼다. 바로 그때 영미가 답답한 마음에 커튼을 살짝 젖혔다. 쏟아진 햇빛 속에 이불 밖으로 드러난 알몸이 그대로 보였다. 황급히 눈을 돌리고 시선을 옮겼지만 그 잠깐의 찰나 기억에 남는 엄청난 물건. 이미 본 이상 잊을 수 없는 크기였다. 어머. 영미는 황급히 눈을 돌리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손님 기다리다가 너무 늦어져서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해 그런 물건도 처음이었다. 영미의 다급한 목소리에 경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곁에 서 있는 영미를 발견했다. 네. 잠이 덜 깬 상태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던 경수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급히 이불을 끌어올렸다. 아, 저 사장님? 체크아웃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손님이 오후에 오시거든요. 객실 정리를 해야 해서. 영미는 얼굴을 붉힌 채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경수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미팅이 늦게 끝나서 알람을 못 맞춘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영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서둘러 객실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 섰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이고, 이런 일이. 10분 후, 객실 문이 열리며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경수가 나왔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미와 눈이 마주쳤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영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었다. 어젯밤 술자리가 있으셨나 봐요? 네. 거래처 분들이랑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겠습니다. 경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체크아웃 시간 연장하시려면 미리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음에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정말 경수의 말이 흐려졌다. 둘 다 아까 그 상황을 떠올리며 어색해졌다. 아, 저는 객실 정리 들어가야 해서. 안녕히 가세요. 영미는 재빨리 인사를 하고 다시 객실로 들어갔다. 복도에 혼자 남은 경수는 펜션을 나서면서도 계속 그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어이없는 첫인상을 남겼네. 그날 이후 경수는 한동안 그 펜션을 찾지 않았다.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천안 현장 일정은 계속되었고 결국 2주 만에 다시 그 펜션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 체크인하러 프런트에 들어선 경수. 영미가 카운터에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경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약자 확인차 신분증을 내밀었다. 204호실 맞으시죠? 청소는 깔끔히 해뒀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번에는 많이 당황하셨죠? 경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게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일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영미는 태연하게 웃으며 객실 키를 건넸다. 그나저나 그날 이후로 안 오셔서 혹시 불편하셨나 걱정했어요.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 일정이 좀 없어서요. 경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다. 영미가 피식 웃었다. 농담이에요. 편히 쉬세요. 그 웃음에 경수도 긴장이 풀렸다. 다행이다. 사장님이 불편해하시는 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조식 식당. 경수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영미가 커피를 리필해주러 다가왔다. 커피 더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따르며 영미가 물었다. 오늘은 일정이 어떠세요? 오전에 현장 가고 오후에 미팅이 하나 있어요. 바쁘시겠네요. 뭐? 익숙해져서요.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제 명함인데요. 영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김경수 부사장 대한건설 산업. 혹시 펜션 증축하시거나 보수 공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건설 쪽이다 보니까 좋은 업체들 많이 알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경수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그날 일도 있고 해서 이 정도면 저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농담입니다. 그래도 진짜 펜션 일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미는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도 경수는 꾸준히 그 펜션을 찾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체크인하러 온 경수가 카운터에 서서 영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체크인 절차를 밟으며 경수가 물었다. 사장님, 혹시 펜션 SNS 계정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펜션들 다 인스타그램 하던데. 만들긴 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요. 혼자 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그럼 혹시 경수는 핸드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에 예약할 때 직접 연락드리면 편할 것 같아서요. 영미는 잠시 망설였다. 전화 예약도 받으세요? 네, 그럼요. 오히려 전화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영미는 펜 케이스를 꺼내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다. 여기요. 경수는 메모지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걸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저녁. 펜션 정원을 정리하던 영미의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김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예약하려고 하는데 204호실 비어 있을까요? 영미는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다. 네, 비어 있어요. 그럼 1박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경수가 다시 물었다. 혹시 사장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펜션 운영하시느라 제때 식사도 못 하실 것 같아서. 영미는 피식 웃었다. 걱정해 주시네요. 저녁에는 보통 간단히 먹어요. 다음에 제가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항상 신경 써주시는데 작은 보답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인걸요. 그래도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미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봤다. 이상하네. 왜 가슴이 두근거리지? 다음 주 목요일. 체크인을 마친 경수는 짐을 방에 두고 다시 프런트로 내려왔다. 사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사드린다고. 오늘 일찍 끝나서 시간이 좀 있어요. 영미는 당황스러웠다.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미는 잠시 고민했다. 손님과 사장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지만 거절할 명분도 마땅치 않았다. 그럼
간단하게만요. 경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천안에 괜찮은 고깃집 아는 데 있어요. 천안 시내의 한 양념갈비 전문점. 경수가 미리 예약해둔 자리는 조용한 구석 테이블이었다. 여기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네, 거래처 분들이랑 가끔 오는 곳이에요.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편안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사장님은 어떻게 펜션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영미는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래는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12년을 만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12년이요? 네. 대학 때 만나서 쭉 만났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경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 한동안 방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자리를 보게 됐어요. 조용하고 산이 보이고 평화로운 곳. 영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펜션을 지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이혼했거든요. 영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젊을 때 결혼했어요. 23이었나?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너무 멀어져 있더라고요. 경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는 전 부인이 키웠어요. 작년에 결혼했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서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로 경수의 천안 출장은 더 잦아졌다.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 그 펜션을 찾았고 영미도 그가 오는 날을 은연중에 기다리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경수가 체크인하며 물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또 밥 사시려고요? 네. 이번엔 다른 곳 가보려고요. 파스타 맛집 찾았거든요. 영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약속이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천안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펜션으로 돌아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거래처와의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펜션으로 돌아온 경수.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숙취해소제 같은 거 있으세요? 목소리가 흐릿했다. 영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님이 두고 간 숙취해소제와 물을 들고 204호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소파에 기대 앉아 있던 경수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와주셨네요.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영미는 숙취해소제를 건네며 물을 따라주었다. 고맙습니다. 경수가 약을 마시는 동안 영미는 방 안을 둘러봤다. 넥타이는 소파에, 구두는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제가 물 좀 더 가져올게요. 푹 쉬세요. 일어서려는 순간 경수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사장님. 경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많이 취하셨네요. 영미가 손목을 빼려는 순간 경수가 더 세게 붙잡았다.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많이 취하셨어요. 이제 주무셔야 해요. 취한 척하는 거예요. 네. 경수가 피식 웃었다. 물론 술은 마셨죠.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말할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영미는 당황했다. 그러니까 장난치신 거예요? 장난은 아니고 핑계죠. 용기 내려고. 경수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사장님, 저 진심이에요. 사장님이 좋아요. 영미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답을 달란 게 아니에요. 경수의 눈빛이 간절했다.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영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이 흘렀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대답 안 하시는 거 거절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영미의 눈이 흔들렸다. 저는 12년을 사랑했던 사람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저도 실패한 결혼 생활이 있어요. 상처 안고 사는 건 사장님만이 아니에요. 경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사장님이랑. 영미는 눈물이 글썽했다. 12년 전 이별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펜션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지만 그저 사장과 손님의 관계로만 남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다. 경수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울지 마세요. 제가 사장님 울게 하려고 이런 말한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이 아니 경수 씨가 올 때마다 괜히 신경 쓰이고 오시는 날이 기다려지고 이상했어요. 경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정말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랬어요. 12년을 함께 했는데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가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저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천천히. 사장님이 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영미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경수의 품은 따뜻했다. 사장님. 경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저, 키스해도 될까요? 영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경수의 입술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유리를 만지듯.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영미는 12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온몸이 떨렸다. 경수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사장님, 영미 씨.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저는 싫으면 말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경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영미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간절하게. 영미는 12년 만에 느끼는 감정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너무나 간절했다. 경수의 손길은 떨렸다.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영미 씨, 네, 정말 괜찮은 거죠? 영미는 대답 대신 그를 더 끌어안았다. 객실의 조명이 꺼지고 창밖의 달빛이 잔잔히 방 안을 스쳤다. 경수의 손끝이 닿는 순간 영미의 마음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숨결 사이로 그들의 떨림이 엉켜 들려왔다. 영미의 뇌리에 강하게 남은 그의 엄청난 물건이 마침내 닿았을 때 영미는 한순간 숨이 멎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의 존재가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영미의 귓가엔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천천히요. 이런 건 처음이라. 미안해요. 조심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러지? 힘들어요? 멈추지는 말아줘요. 그렇게 한참을 그 침묵 속에 수많은 마음이 오갔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영미는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워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미는 경수의 품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제가 너무 쉬운 여자처럼 보이죠? 경수가 그녀를 꽉 안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건 서로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영미 씨가 쉬운 사람이라면 저는 진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했겠죠. 경수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저도 이혼하고 5년 동안 여자 만날 생각 안 했어요. 일만 했어요. 근데 영미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저도요. 영미가 작게 속삭였다. 12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후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경수 씨를 만나고 영미 씨, 네, 저랑 사귀어요. 정식으로. 영미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또 실패할까봐. 경수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근데 영미 씨 놓치는 게 더 무서워요. 영미는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다. 새벽 6시, 영미는 조용히 일어났다. 경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었다. 간밤의 일들이 떠올라 저절로 웃음이 났다. 나 정말 이러는 거 맞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객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려는 순간, 가요? 침대에서 경수가 일어나 앉아 있었다. 아, 깨웠어요? 아니요.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경수가 웃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니, 그냥 조식 준비해야 해서요. 영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경수가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았다. 어젯밤, 꿈 아니죠? 네, 다행이다. 경수가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오늘 몇 시까지 일해요? 저녁 6시쯤이요. 그럼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저녁 같이 먹어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다른 손님들이 보면 괜찮아요. 우리 사이 이제 숨길 거 없잖아요. 경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영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로 경수의 천안 출장은 더욱 잦아졌다. 아예 주말마다 펜션을 찾았고 출장이 없는 주에도 금요일 저녁이면 천안으로 달려왔다. 영미도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 204호실은 어느새 그의 방이 되었고 저녁이면 함께 천안 시내를 걷거나 펜션 정원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경수가 물었다. 영미 씨, 펜션 운영하면서 힘든 점 없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죠. 특히 손님 많을 때는 정신없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영미가 피식 웃었다. 손님이 무슨 도움을? 저 이제 손님 아니잖아요. 경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고. 영미는 놀라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회사에 천안지사 발령 신청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영미 씨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경수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매일 보고 싶어요. 주말만 만나는 거로는 부족해요. 영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울에서 계속 일하던 사람이 천안으로 내려온다는 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예요. 경수가 그녀를 꼭 안았다. 영미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펜션도 같이 운영하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조식 준비하고 저녁에는 같이 정원 산책하고 그런 일상을 함께하고 싶어요. 영미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반년쯤 지나 경수는 회사에 천안지사 발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다. 이사짐을 정리하며 경수가 웃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이사는 처음이에요. 영미도 함께 웃으며 짐을 정리했다. 경수가 펜션으로 완전히 들어온 후 두 사람은 함께 펜션을 운영했다. 경수는 건설 쪽 경험을 살려 펜션 보수 공사와 증축을 계획했고 영미는 손님 맞이와 조식 준비를 담당했다. 저녁이면 함께 정원을 가꾸고 주말에는 천안 시내를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경수가 영미에게 물었다. 영미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경수가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들어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1년이 지났을 때 경수와 영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펜션 정원에서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경수의 아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래, 고맙다. 경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영미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아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응, 걱정 마. 잘 모실게.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펜션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신기하죠? 영미가 말했다.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그때 제가 객실 깨우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경수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때 제가 늦잠 자길 잘했네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경수 씨. 저도요, 영미 씨.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키스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45년, 52년을 살아오며 각자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았던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다. 천안의 작은 펜션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5살 영미 씨와 52살 경수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1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던 그녀와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나서 홀로 남은 그가 천안의 작은 펜션에서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게 참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40대, 50대가 되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그렇게 인연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영미 씨는 12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죠. 경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과 혼자 아이를 키운 기억들,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던 그가 영미 씨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죠. 그리고 결국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영미 씨와 경수 씨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